기본적으로 시공사에 의뢰를 하실 때 토지를 계약을 해오시는 경우가 대부분 많으시고요. 집을 지을 수 있는 토지냐 아니냐로 크게 양분된다면 도로가 붙어 있고 물이 나오고 전기가 있으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거고, 요즘 공인중개사분들이 워낙 중개를 잘 하시다 보니까 집을 지을 수 있는 토지는 잘 구해 오시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바로 건축으로 들어가냐? 그렇진 않아요. 모든 땅이 평탄한 건 아니기 때문에 경사지도 있고 그런 애들을 다 절토하거나 성토하거나 평탄하게 만들어서 집을 지어야 돼서 토목이라고 해요. 땅을 만드는 걸 토목, 집을 만드는 걸 건축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토목공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그럼 내 땅이니까 내 맘대로 토목을 할 수 있냐? 그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나라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기준 이상 성토를 한다던가 옹벽공사를 한다던가 하는 거를 토목 측량회사라고 있거든요. 이 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설계를 하고 토목 설계, 건축 설계, 토목 시공, 건축 시공으로 가는데 핑퐁이라고 보시면 돼요. 토목 들어가고 건축 들어가고 토목 들어가고 건축 들어가고. 그래서 건축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토목이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개념을 잡고 계시면 되고요. 전이나 임야를 대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토목 측량 회사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 현황 측량 비용이나 개발행위 비용이라고 해서 법무사 수수료 내듯이 이 토목 측량 회사에도 수수료를 주는 거고, 건축 설계 사무소에도 건축사의 도장을 받기 위한 수수료를 어찌 보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용은 천차만별로 토지마다 성격마다 다르긴 하지만 전에다가 한 30평짜리 집을 하나 짓는다라고 하게 되면 토목 쪽으로 인허가 비용 300-400, 건축으로 못해도 한 300-400 이렇게 해서 많게는 600에서 800 정도 이제 인허가 비용을 이제 준비를 해 놓으시고, 토목시공으로 들어가게 되면 땅을 높이던 땅을 깎던 아니면은 돌을 쌓던 옹벽을 올리던 기본적으로 몇 천만 원대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1000만 원 이하로 제가 토목공사를 한 적은 거의 없고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땅을 레벨을 맞춰서 이제 토목공사를 해야 되면 2-3천만 원은 그냥 나갔던 것 같아요. 많이 들어간 경우는 지하주차장 공사에다가 옹벽에다가 다 해서 뭐 1억 5천, 2억까지도 들어간 경우 있어서 너무 갭 차이가 크죠. 그래서 토목 같은 경우에는 설계도면을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실측에 의해서 현장을 보고 견적을 해서 비교를 해보시고 선택을 하셔야 나중에 돈이 모자라다, 더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안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토지가 갖고 있는 스토리라던가 컨디션이 다르기 때문에 토목하시는 분마다 이거를 풀어가는 방법도 다르세요. 그래서 토목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 시공사 여러 곳을 만나보시면서 토목에 대한 조언도 좀 얻어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도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토목에 대한 거는 어드바이스를 하는 것 정도지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는 힘들어요. 이제 개인 장비를 하시는 분들보다는 회사를 차려놓고 하시는 분들 위주로 좀 견적을 받아서 정확하게 장비가 몇 대가 들어가고 옹벽에 돌이 몇 톤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조금 파악이라도 하시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는 뭐를 할 것이냐, 경계 측량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경계 측량이 좀 시점이 먼저 해야 되는 토지도 있고 나중에 해야 되는 토지도 있거든요. 근데 먼저 해놓으면 좋기는 해요. 근데 간혹 보면 눈이 오거나 장마철이 지나고 빨간 말뚝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또 재측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토지가 어렵지 않게 되면은 경계 측량은 나중에 착공 전에 하세요라고 안내하기도 하고, 말뚝이 소실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경계 측량 미리 해서 땅 모양을 먼저 보시죠 라고 저희가 안내를 하기도 합니다. 오래된 동네 같은 경우는 경계 측량점이 굉장히 불분명하거든요. 그래서 경계 측량을 먼저 꼭 선행해서 그 다음은 설계를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 경계 측량한 거랑 토목 측량회사에서 풀어놓은 이 토지를 가지고 저희가 건축 설계를 해서 나라한테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되죠. 저희 같은 회사는 설계랑 시공을 같이 하기 때문에 설계를 하면서 이런 전체 과정을 어드바이스 해드리지만 어떤 경우는 설계를 다 해서 와서 저희한테 시공에 대한 부분만 맡기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건축 설계는 평면, 인면도 배치도 3D 뭐 이런 식으로 다 꾸며놨는데, 이 나라에서는 내진구조 설계라고 해서 예전에 저희가 기억하는 경주나 포항의 지진 이후로 나라에서 건축법을 만들었거든요. 내진구조 설계를 해서 같이 세트로 넣어서 가지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내진구조 설계를 하고 그거를 가지고 건축사 사무소에서
인허가형 설계를 또 합니다. 그래서 건축사랑 토목침량회사에서 세움터라고 하는 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기다 이렇게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이제 허락을 받는 걸 건축 인허가라고 해요. 토목하고 건축이 같이 들어가서 인허가 진행을 합니다. 대부분 토목까지 같이 들어가게 되면 한 달에서 2달 정도 더 걸리거든요. 건축 인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착공기를 준비를 하죠. 예전에는 신고만 해도 됐었는데 지금은 착공 신고를 하고도 한 3, 4일 정도 허가를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주의할 점이 요즘에는 이 토지에 대한 땅이 어디가 무르고 어디가 단단하고 이런 집안조사가 있거든요. 그거를 집안조사를 좀 해서 오라고 하는 경우가 많으시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100만 원 정도는 예산을 조금 더 잡아 놓으세요 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시공사에서 할 일이긴 한데 전기를 신청을 하고요. 임시전기라고 하죠. 근데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수도 신청을 하고 정화조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하는 경우도 있고 미리 해놓는 경우도 있고 공사를 하기 위한 조건을 좀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착공이 들어갑니다. 본격적으로 건축주 분들은 돈이 들어가시기 시작하세요. 착공이 들어가게 되면 착수금을 대부분 회사가 받아요. 요율은 다 조금씩 달라요. 20% 받으시는 분, 30% 받으시는 분 다르지만 대부분의 일반적인 회사는 공정에 맞춰서 달라고 하지 초반에 많이 주세요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회사를 조금 선별하시는 조건 중에 초반에 얘네가 돈을 너무 많이 요구하는데 얘네가 돈이 급한가? 라고 생각을 하셔도 이 업계 내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 정해진 요율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착수금을 받아서 회사도 자재를 사고 사람을 부르고 장비를 불러서 일을 하거든요. 착공 들어가고 그동안 이제 집을 짓고 나중에 완공하고 집이 다 완성되면 준공 서류를 다 취합해서 이렇게 저희가 신고한 대로 잘 졌습니다라고 허가를 해주세요, 승인해주세요. 사용 승인이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준공이라고 많이 표현하시죠. 준공을 받아서 집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조건을 만드시면 됩니다.